제가 어저께 조국 정경심 부부가 이제 끝난 거죠. 여러분 2심 항소심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뭐 0.03%이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래서 확정된 거다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1심과 똑같이 징역 4년이라면 엄청 무거운 거죠. 네. 자, 그런데 어저께 이거 못지않게 제 가슴을 아주 그냥 심쿵하게 한 게 있었으니 문재인을 비판했던 파면 공무원 한만호 국장이 즉 1년 반 동안 이 정부를 상대로 그 거대한 이거야말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여기서 이겼습니다. 승소했습니다. 자, 이 한만호 국장은요. 굉장히 문체부에서 존경을 받고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나 저 상사하고 저 국장님하고 일하고 싶어 하다못해 노조에서도 제일 좋은 뭐 국장이다 이렇게 뽑혔던 사람이래요. 그리고 일을 무지무지 열심히 하고요. 정말 우리 국민에게 득이 되고 이가 되는 공무원 공복이었던 겁니다. 자,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? 이분 얼굴도 아주 카리스마가 대단하십니다. 오, 대단하죠. 딱 저 눈매 보세요. 저 눈썹 올라간 거 보세요.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카리스마 있지 않습니까? 아, 그리고 이런 분들 아예 머리를 밀어버리시는 거예요. 뭐 머리 심지 않고 밀어버리겠다. 딱 이런 굉장히 대단한 분이죠. 근데 이분이 탈원전과 북한 인권을 비판을 했어요. 그래서 공무원의 뭐 품위를 지키지 못한다. 뭐 이래 가지고요. 문재인 정권에서 파면을 당한 분이에요. 아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평생을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아주 그냥 잘 나갔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도종환이가 장관이 오면서 물먹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. 근데 이분은 공무원으로서 너무나 유능하고 또 정말 나라 일을 자기 일보다도 더 열심히 했던 정말 귀감이 되는 분이었어요. 근데 이분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돈을 꿀꺽하셨나?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징역형을 받았냐? 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람을 뭐 죽였나? 전혀 아니에요. 보통 공무원들이 공금횡령이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은 파면이 되는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. 이분이 한 거는 뭐냐? 한번 보시겠어요, 여러분? 좋은 말, 아이고 죄송합니다. 다시 예. 그거 제가 올린다고 하더니 저기 조민으로 올렸네요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지금 제가 너무 당황을 했네. 다른 게 아니라 이분이 올린 글을 제가 아까 캡처를 해두었는데 이제 다른 걸 올리느라고 뭐라고 했느냐? 두 가지 얘기했어요. 친일을 해야 된다.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하고 잘 지내야지 왜 반일을 하느냐? 그리고 일본이란 나라하고 우리가 잘 지내면은 오히려 이득이 되는데 왜 반일을 하냐? 이거 한번 올렸어요. 그리고 친일은 참 바보 같은 짓이다. 나는 친일을 한다. 이렇게 올렸어요. 또 두 번째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특히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. 그 당시에 난리가 났죠. 종군 위안부 이거 가지고 뭐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? 아니 100년 70년 전 그 1937년 이렇게 있었던 거의 80년 70년 전에 있는 종군 위안부를 가지고 그렇게 열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 북한 인권이 얼마나 처참한가. 그 다음에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들이 얼마나 정말 유린을 당하고 있나. 북한 인권과 북한 여성들의 그 처참한 처지에 대해서 눈을 돌리는 게 낫지 않느냐. 이분이 올린 SNS는 이거였어요. 이게 뭐가 잘못됐죠? 북한 인권과 그 다음에 반일하면 안 된다. 이거였어요.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을 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장인, 최종 장인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자면 괘씸죄 이거를 해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사표를 내라고 했겠죠. 너 저기 공무원 연금도 받고 막 그러려면은 당신 사표 내셔. 근데 이분이 거절을 했겠죠. 내가 뭘 잘못했다고. 그러니까 파면을 시켜버린 거예요. 이렇게 무섭고 오만불선한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. 그래서 우리의 한만호 국장님께서 끝까지 싸운 겁니다. 가족의 명예를 걸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신의
정말 기계를 걸고. 그래서 무려 1년 반 동안 정말 소송을 한 거예요. 개인적으로 저도 소송 많이 당해도 보고 저도 소송해봤습니다만 이게 사람 피를 말리는 거예요. 그 삼석이가 저를 1억 원 뭐 이렇게 소송을 한 건 뭐냐면 제 피를 말리려고 윤미향에 대해서 입 다물게 하고 제 피를 말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. 근데 저는 여러분 피도 하도 말려보고 막 이래갖고 아무리 건조해도 자체 가습기를 돌리면서 저는 잘 살고 있어요. 김삼석이 들어라. 하늘이 있다면 네. 자,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개인적으로도 재판을 1년 반 동안 하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? 그리고 수입이 없는 거 아니에요. 연금 못 받죠. 파면 당하면 연금 못 받습니다. 그런데 문체부에 있는 후배들이 굉장히 성원을 해줬고 또 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성원을 해줘서 자기가 드디어 승소를 했다.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아, 문재인 생각해서 내가 최소한의 조언을 했는데 이럴 수 있냐 이러면서 아주 유머러스하게 말씀도 하셨고요. 그 다음에 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에 대해서 감사한다. 이렇게 소감을 내렸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됐는데 정말 이런 분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문체부 장관도 되시고 다음에 윤석열 총장 되면은 이 노태강 씨 잘 나가고 있잖아요. 박근혜 때 괘씸죄 걸렸어가지고요. 근데 문재인 때 이렇게 괘씸죄 걸려서 이렇게 파면까지 당한 이분은 더한 거죠. 그러니까 이분을 문체부 차관, 문체부 장관 이렇게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. 정말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분이 문체부 장관 되면 다들 박수치고 막 이럴 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. 자, 그런데 여러분 1년 반 동안 이렇게 피를 말리고 정말 여운을 갈아 넣으면서 이분이 재판에 이 준비를 했고 또 이 재판부에서 서울행정법원 1부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정말 이 재판부도 너무너무 훌륭한 재판부다. 왜냐하면은 이거 원고 승소 판결 내리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. 김명수가 이렇게 쫙 있다가 딱 이름 적고 얘 두고 보자 이러고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재인 정권 7개월 남았습니다. 얼마 안 남았어요. 정말 레임 덕 중에 덕이고 아예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고 싶은 게 제 심정입니다. 자,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. 해보라고 하세요. 자, 7개월도 간당간당하게 남은 정권이 항소를 한다. 그럼 앞으로 항소하려면 또 막 그냥 1년 반 해봤자 소용없어요. 저는 우리 국민들 세금 이거 낭비하지 않게 그 우리나라 이 문체부에서 이거 항소하면은 가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정부 소송이라는 게요 엄청난 돈이에요, 여러분. 정부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거나 이러면 정부에서 이제 로펌을 사가지고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대항을 합니다. 그래서 제일 부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? 강금실이에요. 강금실이 법무부 장관 된 뒤에 긁었죠. 정부 관련 소송이 다 지평으로 가는 겁니다. 또 그뿐만 아니에요. 서울시장 선거에서 강금실이 나왔다가 뭐 3일 동안 뭐 릴레이 선거도 하고 그런데도 졌잖아요. 그 뒤에다 그냥 쫙 가갖고 지금 강금실이는 거의 신라호텔에서 아침 먹고 신라호텔에서 출몰한다고 그래요. 저는 신라호텔 옛날에 딱 그 몇 년 전에 가봤는데 딱 거기서 강금실이 만났어요. 그러니까 제가 어쩌다 가는데 호텔에서 맨날 만나는 사람 중에 이 김종인이 있죠. 근데 강금실도 아주 신라호텔에 그 자주 출몰하고 빵도 신라호텔에 그 비싼 빵 꼭 사갖고 가고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가 번 돈 갖고 자기가 쓰니까 그 오은영 박사님처럼 뭐라고 할 거는 없겠지만은 오은영 박사하고 강금실하고는 다르죠. 오은영 박사는 자기가 정말 실력으로 하는 거고 강금실은 다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니까요. 자, 우리가 이런 시대도 끝나야 되겠고요. 한만호 국장님 축하드리고요. 애쓰셨습니다.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자랑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